네. 자, 어쨌든 질문은 이제 조금 이따 받도록 하고 제가 이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요거 이제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일단 중요해요. 근데 제가 사실 강아지 보조제 중에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강아지 간식 막 이런 거 그냥 대충 만들던 사람들이 만들어서 수의사 이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파는 제품들 진짜 많아요. 진짜 제가 이 업계에 있어서 알지만 너무 화가 나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수의학 박사랑, 그리고 동물 영양학자, 그리고 뭐 줄기세포 전문가가 있어요. 그 세 명이서 설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설계를 했고, 또 이거를 아무리 그렇게 설계를 잘했다고 한들 누가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드는 거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호주에서 동물 의약품, 그리고 막 동물 영양제들 있죠. 이런 거를 30년 동안 만들었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의사 이름만 갖다 붙인 그런 게 아니라 수의학 박사, 영양학자, 동물 영양학자, 줄기세포 전문가,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만든 제품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특징 균주가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 그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 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유산균은 아니에요. 그 유산균이라는 거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그 큰 카테고리에서 효모균이랑 유산균이라는 게 있어요. 효모균의 특징이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이게 너무 이게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뭐 이런 뭐 항생제나 이런 거에도 죽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 어린이들 있죠. 사람 어린이들 이렇게 왜 뭐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거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 애기들 그런 거 걸리면 설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애기들 또 병원 가면 또 막 항생제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맞아야 되거나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같은 설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를 처방해 주냐면은 비오플 250산 뭐 그런 걸 처방을 해준대요. 근데 어쨌든 그게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 균이다.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만큼 이렇게 연구 결과가 많은 균종이 없어요. 없고, 이게 사실 논문이라고 해서 또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논문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그냥 생각이고 어떠한 실험에 그냥 그 사람이 했던 실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실험 조건이 어떤 거인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 있다고 해서 막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얘만큼 그런 논문이나 연구 결과가 많은 것도 없고,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만큼 그런 게 많은 것도 없고, 그리고 메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문이 이렇게 쫙 모아요. 그래서 논문이 너무 많은 것들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얘네들이 통계를 내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데이터가 메타 분석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메타 분석 이 있다. 이런 거는 정말 이게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좀 균종에 대해서 항생제 내성균 이런 거에도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항염, 상암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뭐 장점막에 좋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적인 게, 장누수라는 게 있어요. 장누수가 뭐냐면은 장의 바깥쪽에 그런 게 좀 약간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게 세포벽이 이렇게 약간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장누수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크론병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 균이 든 그런 제품, 유산균을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베타글루칸, 뭐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 이런 게 이제 다 어쨌든 면역이랑 관계가 있는 거라서, 뭐 얘 제품 같은 게 일단 얘 제품이 이제 면역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다. 저희 Q&A에 콜메나차 내려가자. Q&A에 가끔 그런 글 남겨주시는 분 계세요. 이거 뜯었는데 살짝 청국장 냄새 같은 게 나요. 뭐 정상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는 알겠는데, 진짜 막 그 청국장 막 뿌리뿌리한 그런 냄새가 아니라 살짝 그 청국장 향 같은 게 나는데, 그게 왜 나냐? 요 균종 안에 바실리스 서틸리스라는 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고초균이라고 해서 김치나 그 청국장에 들어있는 그런 균이거든요. 약간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근데 말이 나와서 그런데 바실리스 서틸리스 균이 진짜 이게 생명력이 진짜 강해요. 그래가지고 장까지 엄청 균주 중에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있죠. 뭐 비피도박테리엄, 비피덤, 뭐 락토바실리스, 아시도필리스, 뭐 루테리 뭐 다 있는데, 바실리스 서틸리스 균이 정말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얘가 막 내려가잖아요. 장내 환경이 좀 뭐가 안 좋아 갑자기. 그러면 얘가 이렇게 탁 뭉틀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환경이 좀 좋아지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확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장까지 잘 살아서 내려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니네 고양이 먹이고 있습니다. 언니네 고양이 변이 좋아요. 아니, 근데 언니네 고양이가 사실 가연이랑 구름이 첫째, 둘째는 뭐 변이 그동안 뭐 별말이 없었던 거 변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셋째 사샤가 이제 저희가 한 1년 전에 구조한 애예요. 길에서 이제 길냥이 구조한 애인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얘가 변이 좀 계속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계속 막 사람 먹는 거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거 이제 나오고서 저희가 한번 먹여봐라. 언니가 고양이도 먹어도 돼? 고양이 그림 없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림 없으면 뭐 안 돼. 그래서 괜찮아. 내가 이거 먹어도 돼. 괜찮아. 이거. 아니, 어차피 고양이도 이거 뭐 무슨 여기 첨가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어도 돼. 이래갖고 먹였는데, 진짜 그다음부터 변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사실 다른 거는 몰라도 변 잡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정말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가 됐든 100%는 있을 수 없어요. 진짜 99명이 다 좋다 그래도 한 명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거는 내 아이한테 안 맞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100% 제가 다 맞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런 게 되게 많고, 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단일 균주만 먹으면 되느냐고, 그렇게 먹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랑 유산균주랑 같이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 쉽게 설명해드리면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장내 환경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밭이라고 치면 밭을 처음에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려면 뭐 갈아엎고 뭐 비료도 뿌리고 막 이렇게 땅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균이 땅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장에 정착해서 사는 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유산균이라고 균주라고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바실리스 아시도필리스, 뭐 루테리균, 뭐 이런 거 뭐 바실리스 서필리스 이런 균들은 장에 정착해서 얘네들이 막 살아가요. 이렇게. 근데 이 균 같은 경우는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기 장에 정착해서 살아가지가 않아요. 그냥 내려가요. 그렇지만 장내 환경을 굉장히 개선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땅을 갈아엎고 비료를 뿌리고 이런 역할을 한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농작물을 안 심으면 결실이 없잖아요. 농작물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농작물이 이제 요런 균주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같이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더 있으면 좋으냐? 이 균주가 먹이가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농작물을 심었으면 물도 주고 막 가끔 또 영양분도 막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프리바이오틱스, 올리고당 이런 들어있잖아요. 이게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유산균의 먹이에요. 얘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신바이오틱이에요. 네, 아우 그렇죠. 잘 먹죠. 비교적 잘 먹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너무 강아지 영양제 중에 강아지 영양제 너무 싫은 게 뭐냐면 그 말은 동의를 해요. 진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애들이 안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렇잖아요. 영양제라는 게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지 잘 먹으라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영양제는 기호성보다 효능이 90%가 더 중요하다. 그 중에 10%가 뭐 기호성이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나는 기능적인 면에 더 집중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뭐 기호성만 좋을 건 뭐하러 먹어요? 그냥 안 먹지. 근데 강아지 영양제 중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막 기호성 뭐 안 먹으면 그만이지 않나요? 이러면서 막 기호성 좋게 한다고 막 이것저것 넣고 막 첨가물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되게 싫은데, 얘 같은 경우는 첨가물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진짜. 그냥 얘의 기호성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초유만 살짝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초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기호성이 조금 좋지 않나. 어쨌든 초유도 그런 뭐 이렇게 그런 면역이나 이런 거에 이제 조금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얘가 좀 그런 면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인 것 같다. 면역이랑 어쨌든 간에 그 면역 세포의 그런 70%가 장에 거의 이렇게 장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장 환경이 좋아져야지 면역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내에 집중하고 장내 환경에 집중하고 그런 면역에 집중한 제품이 이 제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타글루칸, 면역에 좋은 베타글루칸을 넣은 거고, 그런 초유도 기호성을 위해서 뭐 다른 거 넣을 수도 있잖아요. 뭐 향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넣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뭐 면역에 좋은 초유를 사용을 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장균수도 굉장히 높고 프리바이오틱스도 있고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 특징 균주도 있고, 근데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소화효소까지 있어요. 나 진짜 소화효소도 막 어떤 거 보면은 막 한 개, 두 개 넣어놓고 막 소화효소 막 있다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5종이 있어요. 장 안 좋거나 설사가 좀 잦거나 구토가 잦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산균이랑 소화효소를 같이 병행급여 하십시오, 이렇게 예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 소화효소랑 유산균의 다른 점은, 유산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내에 정착해서 자라나는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애들이고, 소화효소는 내가 지금 먹는 이 식품을 소화를 더 원활하게 잘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들 치매는 그런 뭐 사람처럼 이렇게 뭐 아밀라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 소화 잘 안 되는 게 있을 경우, 사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화 효소를 같이 밥이랑 같이 먹여주면 소화가 좀 더 용이하다. 근데 소화 효소를 만약에 따로 급여하시는 분들은 밥 먹이기 한 20분 전에 소화 효소를 먼저 먹여주고 나중에 밥을 급여하시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소화 효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급여 안 하셔도 돼요. 소화 효소를 따로 급여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밥 먹기 20분 전에 먹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된다.